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삼성전자 휴대전화 인도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베트남의 기적이 당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갑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지가 가장 큰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4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을 벌인 해경은 오늘 새벽부터 경비함과 인력을 추가 투입했지만 짙은 안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인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 힌두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인도 행정부 고위 인사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남방 정책 외교를 시작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도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힌두 사원인 악샤르담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인도 국빈 방문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16배 크기의 악샤르담 사원은 현대팜 앙코르와트라 불릴 만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원을 둘러보며 힌두교 지도자 동상 위에 물을 뿌리는 등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힌두교 성지를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인도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 장관 접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이두 인도 부통령 접견에 이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참석한 후 간디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늦게 인도 최대 핸드폰 공장인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공식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첫 대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솔한 대화와 선의의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신문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말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를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금강산의 상봉시설을 손보기 위한 시설 개보수단이 오늘 방북했습니다. 오미희 통일부 이산가족 과장을 단장으로 22명으로 구성된 시설 개보수단은 오늘 오전 9시쯤 동해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방북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단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 파견이 예정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이산가족 면회소 등 관련 시설을 손볼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막판 실무 협상에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는데 원내 대표 간 회동에서 최종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논의를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앞서 어젯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독주 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인 발상을 한다고 비판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 원칙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곳씩 맡게 됩니다. 18곳의 상임위도 민주당은 8곳,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으로 나뉘게 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2곳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고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안에 설치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촛불 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탄핵 심판 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4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58살 권모 씨의 행방이 17시간 가까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을 벌인 해경은 오늘 새벽부터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 14척과 수색 인력 300여 명을 추가 투입했지만 짙은 안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시간 기상 상황과 바닷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색 범위를 실종 지점에서 24km까지 넓혀 권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지난 7일 오후 붉은 불개미 7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과 7일 인천항 야적장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최초 발견 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120마리 등 총 776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후로는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초 발견 지점에서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험은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하고 지난해와 같은 출제 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입니다. 시험은 11월 15일 치르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데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 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입니다.
필수 과목이므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EBS 교재, 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는지 공개합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 문항도 만듭니다.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은 응시료를 면제받습니다. 수험생의 시험장 휴대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흰색 수정 테이프, 지우개 등입니다. 통신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세 번째 공판 기일에서 증인 김 씨의 지인 구모 씨와 직장 동료 정모 씨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정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함께 일하던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김지은 씨의 증인 신문을 12시간 이상 들었는데 느낀 게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 간부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 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에 노조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하고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땅콩밭은 흙으로 뒤덮였고 과수원의 복숭아는 채 익지도 않은 채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내린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로 웃자란 풀들이 물 빠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기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수로 정비는 물 빠짐이 좋아야 병이 안 오는 거고요. 지주대는 흔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병해충이 뒤따르게 마련. 고추나 참깨 등 밭작물은 역병과 탄저병에 걸리기 쉬운데 배수로를 정비해 물 빠짐을 좋게 하고 예방 위주로 약재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축사나 인삼밭도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질소 대신 칼륨질 비료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마철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면 농가분들에게 긴급 문자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습해나 수확량 감소 등 폭우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를 통해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고액 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고액 체납자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고액 체납자 3명과 명의 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 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체납 세금은 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심사한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로봇 융합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는 2억 5천만 원으로 로봇과 드론 관련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와 창업 공간 운영, 전문 창업 교육, 공단 내 공공 분야 로봇과 드론 시범 서비스 적용 등에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를 시작으로 로봇과 드론 분야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올해 말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마리아는 대만 북부 해상을 지나서 수요일 낮쯤에는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높은 물결과 안개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연천과 파주 지역 분들은 시설물 점검 미리 하셔야겠고요. 이천과 여주는 한낮 기온 23도 선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